4월 MEF 모의고사 공통과목 해설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뒤에 있는 번호부터 22번부터 차례대로 역순으로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전반적으로 이번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 기출문제를 좀 열심히 풀었던 친구들은 좀 수월하게 문제를 좀 접근할 수 있었을 것 같고요. 기출문제를 많이 다뤄보지 않은 친구들은 좀 문제가 어렵다라는 느낌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자, 22번 문제도 마찬가지인데요. 문제를 보시면 fx-t의 절대값이 k를 만족하는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gt라고 했는데 가나다 3개의 조건을 만족할 때 f의 2분의 5의 값을 구해봐라 라고 하는 것이 질문이었죠. 근데 이 첫 번째 이걸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최고차 항의 개수가 2인 3차 함수 fx라고 했으니까 일단 이 3차 함수 fx를 이렇게 그려놓고 풀려고 한다면 뭐 잘 안 풀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나의 조건을 만족하는 것들이 좀 찾아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가장 일반적인 3차 함수를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그려 놓으시고 이제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이 fx-t는 k다를 만족하는 이 식이 있는데 이 식이 보통 우리가 이 부분이 없는 상태의 그래프를 그려봐라 라고 한다면 이걸 그래프로 그릴 때는 보통 t라고 하는 선을 만들어서 이걸 접어 올리는 상태를 상상하는 게 더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오른쪽의 값이 k라고 나와 있으면 이제 이걸 접어 올리는데 k라고 하는 값이 여기 있냐, 가운데를 기준으로 뭐 요 중간 어딘가에 있냐, 아니면 더 올라가느냐, 아니면 이거에 뭐 2배보다 더 많이 올라가느냐 이렇게 나눠 봐야 되기 때문에 k의 값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는 이걸 절대값을 쉬운 함수로 푸는 것보다는 이 절대값을 없애서 fx-t가 플러스 마이너스 k다의 형식으로 푸는 것이 훨씬 더 문제를 풀기가 수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식을 이제 풀어보시면 fx-t라고 하는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k다 라고 이렇게 나온다면 t를 넘겨보면 이 식이 이런 형태로 표현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되니까 fx라고 하는 것이 t 플러스 마이너스 k라고 하는 선에 대해서, 그러니까 즉 t라고 하는 선을 내가 여기 어딘가 t라고 하는 y는 t라고 하는 선을 만들었을 때 t의 플러스 k가 존재하고 t의 마이너스 k라고 하는 것이 존재해서 이게 같은 간격이겠죠. 지금 밑에가 살짝 긴데 요 위에가 플러스 k만큼 올라가고 마이너스 k만큼 올라간 요 사이에 선 두 개를 그려놓고 교점이 몇 개 존재하느냐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t라고 하는 값이 0을 기준으로 위로 올라갈 때와 아래로 올라갈 때가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가해 조건인 거니까 우리는 이 3차 함수의 한 가운데 있는, 우리 보통 이제 변곡점이라고 여러분들이 부르고 있는 이 가운데 점대칭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점대칭점을 지나가는 이 직선이 정확하게 어디 놓여 있어야 되겠다? x축 위에 놓여 있어야지만 이게 위쪽으로 움직이나 아래쪽으로 움직이나 t가 위로 가나 아래로 가나 동일한 형태의 개수가 나오겠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런 식을 봤을 때 는 k의 형태가 써 있으면 이렇게 바꿔서 푸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시면 문제풀이가 좀 더 수월했을 것 같고요. 물론 절대값을 씌워서 옮겨가면서 풀어도 충분히 풀 수는 있는데요. 조금 더 복잡하니까 요렇게 만들어 놓고 푸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가에서 첫 번째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조건은 뭐냐면 x축이 변곡점이라고 하는 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변곡점이 어디 놓여 있다? 변곡점은 x축 위에 놓여져야지만 x축에 있는 어떤 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대칭을 이뤄야 된다. 뭐 y축은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 상태에서 이제 이 k라고 하는 값의 범위 있잖아요. 그래서 k라고 하는 값의 이 간격의 범위가 이 위아래에 있는 극대값과 극소값의 차이보다 작은 상태로 왔다 갔다 할 것이냐, 아니면 극대 극소가 정확하게 이 차이로 왔다 갔다 할 것이냐, 아니면 이거보다 더 크게 벌어진 상태로 왔다 갔다 할 것이냐에 따라서 이제 나 조건을 만족하는 게 뭔가 결정이 되겠죠. 이제 그런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하나씩 여기다 조그맣게 그래프를 그려놓고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 가조건에 의해서 x축이 여기 어딘가 있으면 이 그래프는 정확하게 x축에 대해서 이렇게 대칭인 형태로 뭔가 변곡점이 여기 놓여진 상태로 그려져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늘 수업 시간에 사용하는 이 막대기 두 개 있잖아요. 이 막대기 두 개를 등간격으로 놓고 이제 t다라고 하면 이게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 보고 t가 음수면 뭐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와 보는 이런 상황을 이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황을 만들어 놓고 제가 이제 한 가지 값을 설정할 건데 뭘 설정할 거냐면
극대하고 극소값의 이 높이의 차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높이의 차이를 EL이라고 하는 길이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EL이라고 하는 길이를 잡아서 이 K라고 하는 값이 T를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했는데 그 K라고 하는 더하고 빼고 하는 이 값이 극대극소 값의 이 차이의 절반보다 작은 상태일 때부터 일단 출발을 해보죠. 그리고 GT라고 하는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그릴 때는요, 어떻게 그리시는 게 좋겠어요? 지금 가조건에 보니까 GT라고 하는 함수는 이미 우함수다, Y축의 대칭인 함수다 라고 알려줬으니까 이걸 오른쪽 왼쪽을 따로따로 그릴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값들만 여러분들이 쭉 그려놓고 파악을 해보시면 충분히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뭘 해볼 거냐면 이 K라고 하는 값이 양수 K라고 합시다. 그래서 이 양수 K라고 하는 값이 절대값이니까 이거 당연히 양수겠죠. 그래서 요 길이 L, 2L의 절반이 요 높이보다 L보다 이게 작은 값일 때부터 살펴보죠. 그래서 이제 L보다 작은 값이라고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요 길이보다 적절하게 작게 만들어서 플러스 K 마이너스 K 해가지고 T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T가 0인 상태가 요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 fx라고 하는 것이 T 플러스 K와 T 마이너스 K라고 하는 이 두 개의 직선하고 만나는 교점이 몇 개냐를 살펴보면 당연히 위에 3개 아래 3개 하니까 6개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6개인 상태로 처음에 그려지니까 0일 때는 당연히 몇 개가 되겠다? 6개가 될 거야. 그 0일 때보다 이제 조금씩 얘가 위아래로 움직여 가도 당연히 몇 개가 되겠어요. 적절히 작아지면 이게 위아래로 이렇게 T가 양수 쪽으로만 쭉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Y값이 쭉 가운데 어떤 가상의 선이 있다고 여러분이 생각하고 보시면 좋겠어요. 이게 쭉 올라가다 보면 이 높이까지 어느 순간 이 위의 선이 위하고 만나는 지점까지 도착했을 때 그 직전까지는 계속 6개가 유지가 되다가 이 지점에서 5개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어느 순간인가 여기서 5개로 바뀌는 지점이 분명히 하나 존재하는 거고, 이게 5개가 되는 순간보다 살짝 더 위로 올라가면 이제 만나는 점이 위에는 하나 아래는 3개니까 다시 몇 개가 되겠어요? 4개를 만족하는 지점이 또 나오겠죠. 그래서 4개가 만족되는 지점이 또 어딘가 쭉 연속해서 나올 겁니다. 그래서 4개인 지점이 나오다가 이제 아래 선마저 위의 경계에 닿게 되는 순간에는 위에 하나 아래 2개에서 이제 다시 몇 개가 되고요? 3개가 될 거고요. 그리고 이걸 더 지나가면 이제 다시 몇 개가 되겠어요? 이제 계속 이거보다 더 위로 올라간 상태가 되면 이제 그래프하고는 계속 두 점하고만 쭉 만나겠죠. 그래서 이런 구조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면 이 GT라고 하는 그래프의 우극한보다 좌극한이 더 큰 상태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극한이라고 하는 값보다 좌극한이 더 큰 상태가 이 지점에서도 하나 만들어지고 이 지점에서도 하나 만들어지는 거니까 이 실수 A가 8 하나뿐이다 라고 하는 조건을 만족시킬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 이 케이스는 되지 않는다 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좌우의 대칭 형태로 이렇게 좌우가 그려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안 될 거야 라고 이제 첫 번째 하나를 판단했어요. 그럼 두 번째 케이스로 K하고 L이 정확하게 똑같을 때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K 값이 L하고 똑같아서 위아래 이 상태를 만들어 놓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 상태가 됐다면 이제 처음에 0일 때는 그래프가 위에 2개 아래 2개니까 교점의 개수가 총 4개가 되겠죠. 이 상태에서 이제 그래프를 또 그려보면 0,는 몇이 된다? 0,4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게 t 값에 대해서 이제 GT라고 하는 그래프를 여기다 그려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 상태는 4가 됐는데 이거보다 찔끔 위로 올라가니까 위에가 하나고 아래가 여전히 3개니까 이건 계속해서 4를 만족하겠구나 라고 이제 쭉 가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어디까지 4를 만족하겠니? 그러면 이게 요 아래선이 위까지 올라왔을 때 이때가 이제 몇 개로 바뀌겠어요? 위에 하나 아래 2개니까 3개로 바뀌겠죠. 그래서 요 지점이 3개가 되는 거고, 이 지점보다 다시 더 위로 올라가면 이제 계속 2개만 나오겠죠. 그래서 요게 2개가 쭉 나오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니까 이걸 좌우가 대칭이 되게 그래프를 그려보면 요렇게 선이 연결될 거고 여기서 3일 거고 다시 여기서 2가 돼서 이렇게 가는 그래프가 좌우에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이제 우극한 값이 좌극한 값이 더 큰 이 위치는 딱 한 지점이 나오는데 그 지점이 8이다 라고 문제의 조건을 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보니까 이 조건이 정확하게 K하고 L이 같을 때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찾으시면 이 문제는 이제 굉장히 쉽게 풀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좀 더 해보고 싶어. 그래서 만약에 이걸 더 해보고 싶어서 요 길이를 이거보다 더 크게 간격을 벌려놓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요것도 잠깐 해보면 세 번째겠죠? 요게 두 번째였고, 세 번째가 K라고 하는 값이 L보다 더 큰 값이야. 그럼 이럴 때는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질 것 같아요, 여러분?
오른쪽만 역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더 크게 범위를 잡아놓고 올라가 보는 거죠. 그럼 처음에 아래 하나 위에 하나 있으니까 0일 때는 몇 개겠어요? 2개겠죠. 2개였다가 쓱 올라가도 계속 2개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일단 2개에서 출발을 했는데 조금 올라가다 보니까 아래가 2개가 되고 위에가 하나가 되니까 3개가 되고 이걸 넘어가면 이제 아래 3개 위에 하나니까 4개로 바뀌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잠깐 한 점에서 3개였다가 다시 4개로 바뀌는 상황이 이렇게 놓이게 됩니다. 이렇게 놓이게 되는데 이게 지금 이 간격에서 쭉 올라가서 이렇게 가니까 4개였단 말이에요. 그럼 더 올라가면 다시 3개고 다시 2개로 바뀌겠죠.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다시 3개로 바뀌고 다시 2개로 가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얼핏 보면 이 점이 문제 조건에서 얘기하는 8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그래프는 좌우가 대칭인 형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하면 이 값하고 동일한 반대쪽 위치에서 똑같은 모양의 그래프가 또 그려지는 거니까 우극한보다 좌극한이 큰 위치가 여기 하나 있으면 이쪽에 또 하나의 지점이 또 생기겠죠. 그러니까 얘는 8 하나뿐이다라는 조건이 안 생기고 음수에서도 또 하나가 반드시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것은 요거 하나뿐이야 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제 사실 이 문제는 거의 다 끝난 거죠. 왜 끝났죠? 자, 지금 K가 어떨 때라고요? K가 요 T가 가운데 0일 때 T의 선이 이렇게 X축에 놓여 있다면 K가 L하고 똑같은 위치로 양쪽에 T 플러스 K와 T 마이너스 K가 이렇게 위치했는데 어디까지 올라가야지 바뀌니? 그러면 요렇게 올라가야지 이 순간에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는 계속 4개가 유지가 되다가 요 순간에 바뀐다 이거야. 그러면 이 올라가는 이 높이의 값이 T라고 하는 값이 도대체 여기 있다가 어디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럼 T가 여기 있다가 여기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니까 여기서 요 중간, 요 간격의 2배로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즉, 요 8이라고 하는 위치가 2L만큼 올라갔을 때다라고 여러분들이 읽어내셔야 되는 거죠. 그래프를 보고. 뭐라고요?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중심선이 어디 있어요? 그럼 중심선이 지금 X축입니다. 근데 이게 여기까지 올라가는 거야. 그럼 중심선은 어딨니? 그럼 이 중간에 와 있겠지. 그러니까 요 간격의 2배만큼 여기서 T가 0일 때부터 이렇게 더 올라가서 여기까지 올라가야지만 이 두 선이 이렇게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 L의 2배인 2L만큼 갔을 때가 8이구나. 그럼 이제 우리는 뭘 찾았어요? 그죠? 이 L이라고 하는 값이 4다라는 걸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발견하게 되면 이 높이 전체가 그러면 2L이니까 이 높이 전체가 몇이 됐니? 그럼 이 전체 높이가 8이 됐다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설정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이제 설정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또 어떤 값이 나왔냐 하면 이게 8이 되는 순간 우리는 뭘 알아요? 이 높이 차, 극대값과 극소값의 차이. 그럼 이 높이는 보통 어떻게 풀죠? 그렇죠. 이걸 미분하면 당연히 이제 우리가 뭘 알고 있어? 이걸 미분하면 그래프가 여기하고 여기에서 극값을 가져서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넓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찾아요? 그럼 6분의 최고창 앞에 개수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라고 쓴 이 넓이가 바로 이 높이와 이 높이의 차이가 되는 거니까 이 높이 차이가 결국은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 된다라고 한 겁니다. 근데 문제에 보면 최고차 함계수가 2인 3차 함수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3차 함수가 y는 하고 쓰면 이게 2x의 세제곱 플러스 땡땡땡 이렇게 나가는 거란 말이야. 그럼 이걸 한번 미분하시면 이걸 미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6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6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6x의 제곱으로 표현되는 거니까 이게 6분의 6 약분하니까 결국은 베타 마이너스 알파라고 하는 이 두 점 사이의 거리의 세제곱이 바로 이 높이가 됐다라고 표현이 될 테니까 공식 이거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이걸 알고 있으니까 이 길이가 2가 됐다라는 걸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 길이가 2가 됐다는 건 뭐냐면 이 간격이 2야? 그럼 여러분 요거 그래프 이제 그림 알고 계시죠? 요게 몇 대 몇 대 몇이야? 요게 1대 1대 1이거든요. 그럼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2라는 거니까 길이가 이게 1, 1, 1이다 라고 이제 파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다 파악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이 상태까지가 놓여졌는데 그 다음에 이제 G6이라고 하는 것은 8보다 작은 어떤 위치에서 6에서의 G6 값은 그러면 당연히 몇 나온다? G6은 4가 나온다 라고 한 거니까 지금 FT는 한 다음에 4라고 하는 선하고 만나는 점을 찾아봤더니 그 두 점이 실근의 합이 0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의 그래프를 그려놓고 X축은 여기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4라고 하는 높이는 이 전체가 8이니까 위로 올라간 값이 4니까 이 선이 G6이라는 4라는 값이 된 거야. G6은 몇이다? 4다라고 하는 식이 이게 4라고 하는 y는 4라고 하는 선이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점하고 만나도록 여기 왜 잘 안 지나가니?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쓱 지나가면 참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지나갔더니
요 x값하고 요 x값의 합이 0 나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가운데 드디어 뭐가 있는 거야? y축이 이렇게 놓여야 되겠다라고 우리는 이걸 다 찾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프는 다 찾았어요. 그래프를 다 찾아가지고 요렇게 그래프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접하고 마이너스 2분의 3에서 접하고 플러스 2분의 3에서 한 점에서 만나는 이런 형태가 되겠구나라고 그래프를 다 찾았죠.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할 일은 뭐죠? 그죠? 이 fx라고 하는 함수를 빠르게 찾아야 되겠죠. 그럼 fx라고 하는 함수를 밑으로 몇 만큼 내린다면 fx를 밑으로 4칸만큼 내린다면 이게 x축이 되면서 여기서 접하고 또 한 점에서 만나는 최고차 한계수가 2인 3차 함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 함수는 마이너스 2분의 3에서 접하는 거니까 x 플러스 2분의 3의 제곱 곱하기 x 마이너스 2분의 3이다 라고 이렇게 써놓으면 이 fx 마이너스 4라고 하는 이걸 밑으로 4칸 내린 함수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fx는 결국 넘겨서 여기다 4만 대입하면 이 값이 fx다 라고 이제 찾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만들어 놓고 여기서 이제 f에다 뭘 대입하래요? f 2분의 5를 대입해서 찾아라 라는 것이 문제의 질문입니다. 그럼 여기다 2분의 5 대입하면 2분의 5에다 2분의 3 다음에 2분의 8이니까 4가 되겠네요. 그럼 4니까 2 곱하기 4, 4, 16이 될 거고 여기다 2분의 5를 대입하면 2분의 5 빼기 2분의 3 하면 1이죠. 여긴 1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4를 더했어요. 그래서 32에다 4 더해서 답은 36이다 라고 찾으면 되는 게 첫 번째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보시고 해석을 할 때 여러분들이 이 그래프 전체를 그려놓고 요거를 k 플러스 마이너스 t라고 해서 움직이는 게 좀 더 수월하다 이런 얘기고 아마 이거를 절대값을 그려놓고 움직이려고 했던 친구들도 좀 있을 텐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좀 뭐라 그럴까요? 경험이 좀 부족하다고 할까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 k가 없는 상태면 우리가 그냥 절대값을 그리겠지만 k가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이걸 절대값을 씌우잖아요. 그러면 그래프는 이제 이런 형태로 그리겠죠. 그래프 일단 이렇게 그려놓고 가해 조건에 보면 이런 형태로 대칭을 이루어야 되니까 이렇게 대칭을 이루게 그려놓고 뭘 하는 거냐면 t가 0부터 쭉쭉쭉쭉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쭉쭉쭉쭉쭉 올라가게 될 텐데 이 k라고 하는 값을 똑같아.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려놓고 이걸 대칭하겠다 그러면 이런 형태로 이렇게 대칭의 구조로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k라고 하는 값이 0하고 이 극값하고의 이 절반, 그러니까 위아래 극값의 절반인 위치에 놓이게 됐다. 그럼 처음에는 분명히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로 출발한다라고 하는 건데 이 t라고 하는 값이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t가 이렇게 위로 올라갈수록 얘는 작아지고 얘는 이렇게 커지는 형태가 나오겠죠. 그래서 어느 순간이 되면 그 순간부터는 이 k라고 하는 높이가 일정하게 있을 때 이 높이가 이 k라는 높이보다 더 줄어들게 되면 이때 그래프가 이제 이런 형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때는 다시 하나, 둘, 셋, 4개가 된다라고 해서 이걸 세봐야 되는 거야. 그럼 똑같이 아까 풀었던 것처럼 얘가 작아지면 처음에 6개였다, 4개였다, 2개 되고 이렇게 줄어드는 형태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상태로 절대값을 씌워놓고 한쪽을 눌러가면서 한쪽을 키워가는 이런 그래프를 상상하는 것보다는 전체를 펼쳐놓고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보는 게 훨씬 더 편하거든요. 그래서 오른쪽에 미지수 k가 있을 때는 절대값을 이렇게 풀어서 연습하시는 게 더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오늘 또 이런 걸 경험하셨으면 앞으로 오른쪽에 미지수가 있을 때는 한번 이렇게 펼쳐서도 반드시 연습을 해보셔야겠습니다. 첫 번째 22번 문제였고요. 그럼 이제 21번 문제입니다. 삼각함수 활용 문제죠. 삼각함수 활용 문제인데 이것도 작년 6월 평가원 시험 같은 문제 우리 이제 뭐 그 극한 문제 나오고 했던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좀 연습을 했던 친구들은 좀 수월할 것 같고 문과 친구들 중에 그런 연습이 이제 안 돼 있는 친구들은 조금 고생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렇게 접선이 하나 놓여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점 A가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점 C가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이 됐고 이렇게 다시 연결을 했고 이렇게 가봤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B라고 하고 이 점을 C라고 하고 그리고 다시 여기 어딘가 D라는 점이 또 하나 있죠. D라고 하는 점을 잡아갖고 여기서 이렇게 연결을 했습니다. 그럼 다시 이 점하고 이 점을 또 이렇게 연결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상태가 됐는데 지금 봤더니 이 두 선이 지금 어떤 상태로 놓인 거야? 이 두 선이 지금 평행한 상태로 이걸 그려본 겁니다. 그래서 두 개가 평행하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이 생각부터 들어야 될 것 같아.
원이 이렇게 있었는데 원에 현 두 개가 놓여 있는데 이 현 두 개가 어떤 상태야? 지금 평행한 상태로 현이 두 개 놓여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걸 쓱 연결해 가지고 이거 등변 사다리꼴이잖아 라는 생각을 당연히 갖고 계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중심 하나 연결하면 이렇게 좌우 대칭이고 이렇게 좌우 대칭인 형태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 중심을 기준으로 한 세로선에 대해서. 그러니까 요 선이랑 요 선이랑 이 그림이 잘 그려졌나 모르겠어요. 여러분 화면 보기에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요 삼각형이 등변 사다리꼴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보셔야 되는 거고, 일단 또 뭐가 나왔어? 요것도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사전에 여러분들이 이제 배경 지식으로 이런 걸 알고 있으면 문제가 굉장히 쉽게 풀리는 거고, 이런 배경 지식을 잘 모르면 이제 문제가 조금 어렵게 풀린다 이거야. 여기가 P고 여기가 접점 T고 여기가 A고 여기가 B입니다. 이제 수업 시간에 우리 많이 했었죠. 이 PT의 제곱은 PA 곱하기 PB가 된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이건 뭐 문제 나올 때마다 제가 증명도 여러 차례 하고 하는데, 이제 요 각을 내가 세타라고 잡는 순간 요 각도 세타가 되는 거거든요. 요거는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똑같아. 한 번 더 그려놓고 또 설명해 볼게. 혹시 모르는 친구들이 있을까 봐 한 번 더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앞에서 그 도형부터 해가지고 무한등비급수 쪽에 보면 그 뭐 도형 활용 부분 요런 데 할 때 영상 많이 올려놨으니까 요거 꼭 참고해서 여러분들 연습을 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요게 이렇게 이 어떤 일정한 호가 있거든요. 이렇게 통과가 돼서 이렇게 일정한 호가 있어. 그럼 이 일정한 호에 대해서 이 각이나 얘를 이 중심을 통과하게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가나 이 호의 길이가 일정하면 원주각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각하고 이 각이 동일하거든요. 그럼 중심을 지나가게 연결하는 이 순간 이 각이 직각으로 바뀌어 버린단 말이야. 그럼 이게 90이면 이게 세타면 이걸 알파라고 잡으면 세타 더하기 알파가 90도니까 여기가 원래 90도면 여기도 다시 세타라는 각이 된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이 각 세타와 이 각 세타와 이 각 세타는 항상 동일한 각이 되니까 이 각과 이 각은 항상 같은 각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읽어내셔야겠습니다. 이걸 이제 두 가지를 읽어봅시다 여러분. 자, 이 각을 세타라고 잡으면 요 각이 뭐가 된다? 세타가 된다 이런 얘기야. 왜? 이 호의 길이에 대해서 이 점을 따다다다다다 옮겨갖고 중심 싹 통과하게 이렇게 연결하면 이 원주각이나 이 원주각이나 동일한데, 그때 이 삼각형은 반드시 여기가 직각인 삼각형이니까 얘랑 이쪽 각을 더하면 90도, 그럼 다시 얘랑 얘를 더하면 90도니까 이 위의 값과 이 각은 반드시 같다라는 형태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시고, 그럼 또 반대쪽 각도 알파라고 하나 만들어 볼까요? 그럼 이게 알파면 또 역시 마찬가지로 이쪽 각도 알파가 된다라고 하는 이런 구조가 여러분들이 한눈에 이해가 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 이해가 되면 이제 문제가 좀 수월하게 풀리는 거고,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면 문제가 잘 안 풀립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된 거고, 그래서 이런 각의 그림이 위치가 이렇게 돼 있으면 이제 이쪽 각을 뭐 베타라고 잡아볼까요? 그럼 이게 세타, 베타, 뭐 얘는 x야. 그럼 이게 베타, 세타니까 이 각도 다시 뭐가 되는 거야? x가 된 거야. 그래서 이 조그만 이 삼각형이랑 이 커다란 이 삼각형이 반드시 어떻게 생겼다? 닮았다라는 구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써보면 이 길이 PA 대 X 베타 대 X 세타, X 베타 대 베타 세타 해볼까요? 그 PA 대 PT는, 그래서 PA 대 길이가 PT라고 하는 이 길이의 비율을 써보면 X 베타 대 베타 세타. 그럼 이 큰 삼각형에서도 X 베타 대 베타 세타니까 PT 대 PB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PT 대 PB가 된다라고 했으니까 요 길이 두 개 곱하면 요 길이 곱하고 똑같죠. 그래서 PT 제곱은 이 접점까지 길이를 제곱하면 이 길이와 이 길이의 곱이 된다라는 이런 성질을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질을 기억하고 있다면 문제의 조건을 보니까 요쪽 길이가 2분의 9다라고 주어져 있고요. 요쪽 길이는 6이라고 이렇게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2a라고 하는 요 길이는 4다라고 이렇게 주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4의 길이의 제곱은 4 곱하기 4는 요거 잠깐 몰라서 a라고 잡아봐. 그럼 a 곱하기 a 더하기 8이거든요. 그래서 a 곱하기 a 더하기 8이 아니지. a 더하기 6에다가 a를 곱했더니 이게 몇 나온다? 16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8이 16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꼭 여러분 완전 제곱식 전개하지 않더라도 a에다 2 쓰면 2 곱하기 8이니까 16 금방 나오죠. 그래서 이런 거는 센스 있게 이렇게 좀 찾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눈에 이제 길이들은 다 파악이 됐어요. 하여튼 이제 길이를 파악하고 났더니 이제 하고 싶은 질문이 뭐야? 하고 싶은 질문이 원의 넓이를 찾아라, 이게 질문입니다. 그래서 원의 넓이를 찾으라고 했으니까 원의 넓이를 찾고 싶으면 요 세타, 이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의 어떤 세타라는 각이 보여요. 그러면 우리는 사인 법칙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인 세타분의 2분의 9라고 하는 것을 만들면 이게 바로 2R이구나 라는 걸 알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사인 A분의 A는 사인 B분의 B는 사인 C분의 C는 2R이다 라고 하는 이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사인 세타만 구해놓으면 이걸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세타만 구하면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까 이쪽이 세타면 이쪽이 세타다 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알파면 여기가 알파 이런 형태로 나와 있죠. 그럼 이제 요각은 몇이 되는 겁니까? 요각은. 요각도 보입니까 여러분? 요거랑 요거를 더하면 요각도 위치가 지금 요 상태에서 요거랑 바로 평행하다고 했으니까 요쪽이 세타면 요쪽도 동일한 세타라고 이제 바로 보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떻게 발견하던 요쪽이 세타다라는 걸 확인하고 나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여기서 빨리 사인 세타를 구하고 싶거든. 근데 사인 세타가 빨리 구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인 세타를 열심히 구하는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인 세타를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로 보입니다. 그래서 뭐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 그냥 여기서 바로 여기다 수선의 발을 바로 내리면 이 길이가 지금 4라고 되어 있는데 이 등변 사다리꼴을 보니까 이게 지금 몇이고요? 이게 2분의 9고 이게 6이다 라고 나와 있거든. 그러니까 요 길이, 요 짤막한 요 길이를 찾을 수 있어. 그래서 요렇게 직각삼각형을 만들어 버리면 이 높이가 바로 찾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높이로 찾는 방법이 하나가 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방법은 뭐가 있냐면 또 하나의 방법은 여기서 뭐 요 삼각형 가지고 요 삼각형하고 보니까 지금 얘가 세타 알파고 요쪽이 세타면 요쪽이 다시 알파가 되는 거죠.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마주보고 있는 요런 각이거든요. 그래서 요 호의 길이하고 요 호의 길이가 같아. 이게 등변 사다리꼴이야. 그러니까 요쪽 각이 알파면 요쪽 각도 다시 알파다라는 이런 구조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닮은 구조가 보여요. 그래서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이 닮았다를 활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둘 중에 하나를 활용해서 그냥 세타를 끝까지 쭉 구하는 게 최종적인 목표로 보여요. 그래서 요 길이 마저 구해봅시다. 그래서 요걸 구해보면 간단하게 보시면 위에가 몇이고요? 위에 선분의 길이가 요게 2분의 9야. 이렇게 등변 사다리꼴이 나와 있어. 근데 아래에 있는 이 선분의 길이는 몇이야? 지금 6이야. 그럼 6에서 이게 2분의 9라는 게 이게 그냥 편의상 우리 그냥 4.5라고 합시다. 그럼 6에서 4.5를 빼봐요. 그럼 6에서 4.5를 빼면 이게 1.5가 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자르면 1.5, 얘랑 얘를 더해서 1.5가 나온다는 거야. 그럼 1.5가 2분의 3인데 이걸 또 반을 나눠야 되니까 이 길이 하나가 4분의 3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 길이 하나가 지금 이 길이가 요게 4분의 3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는 세타에 관한 요 식을 다 썼어. 세타에 관해서 이렇게 표현해 봤더니 요 세타에 대해서 요 빗변의 길이가 몇이고요? 4고 요 밑변의 길이가 2 더하기 4분의 3 하면 4분의 8에다가 3 더하니까 4분의 11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요걸 이제 여러분들이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서 얘를 풀거나 아니면 뭐 삼각비를 이용해서 풀거나 뭐 다양한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그냥 풉시다. 16에서 뭘 빼요? 4분의 11의 제곱을 뺍니다. 그럼 4분의 11을 제곱하면 16분의 121이겠죠. 이렇게 돼요. 그럼 16은 16분의 16의 제곱이니까 16분의 256이겠네. 이렇게 나오는 거고 이걸 빼봤더니 얘가 16분의 그러면 256에서 121 빼면 몇입니까? 135인가요? 이게 135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거 루트 씌워야지 이제 요 길이가 되는 거니까 요 길이는 4분의 루트 135거든요. 135. 135는 뭐랑 뭐로 곱해지나요? 5로 곱해볼까요? 그럼 5 곱하기 그럼 5, 20, 5, 7에 35. 5 곱하기 27이네. 그럼 27이 3 곱하기 3 곱하기 3이니까 이게 3 루트 15다. 이렇게 찾았습니다. 이제 찾았다. 그럼 사인 세타는 뭐냐? 그랬더니 사인 세타는 4분의 4분의 3 루트 5가 되는 거니까 사인 세타 분의 1은 거꾸로 얘분의 얘다 라고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다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이 사인 세타 자리에다 뭐라고만 쓰면 되는 거야? 4분의 4분의니까 16분의 3 루트 15다 라고 쓰시면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찾는 R이라고 하는 값은 요거 약분하면 이게 8이 될 거고요. 그래서 3 루트 15분의 3 루트 15분의 얘랑 얘를 곱했는데 2로 약분하니까 4, 9, 36 이렇게 나오겠네요. 이게 R이다. 한 번 더 약분하니까 여기가 이제 12가 됐다. 그래서 R이라고 하는 최종 값은 루트 15분의 10이구나 라고 이렇게 찾았습니다. 그럼 이제 내가 원하는 값은 뭐니까 넓이니까 원의 넓이를 찾는 거죠. 그래서 원의 넓이는 뭐냐? 그럼 파이 R 제곱이니까 15분의 11을 제곱해서 144다. 이렇게 풀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고요.
15분의 144인데 이렇게 풀었을 때 이제 좀 주의할 게 있죠. 이 문제는 약간 나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144가 원래 이게 12의 제곱이니까 사실 이거 약분을 한번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12의 제곱이니까 이게 12 곱하기 3 곱하기 4 이런 꼴이니까 이거 3하고 한번 약분하면 이게 5가 돼서 5분의 48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5분의 48인데 이거 약분 안에서 틀린 친구들은 많이 억울할 것 같아요. 그래서 분자분모 더하면 최종적인 답은 53이다 이렇게 구해집니다. 저도 처음에 구할 때는 그냥 대충 이렇게 써놓고 끝냈는데 답 맞출 때 보니까 답이 53이었고 왜 169가 아니지 하고 봤더니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실수는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 보는 친구들은 이런 것들을 좀 꼼꼼하게 살피면서 풀어갈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20번은 좀 비교적 쉬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번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금방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조건에 보면 an 플러스 2라고 하는 수열이 있는데 이 an이 an에다가 3을 더할 거냐 아니면 an에다가 2를 곱할 거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한 칸 건너 뛴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짝수가 되면은 2배씩 하는 등비 수열이 될 거고 홀수가 되면 이게 3씩 더하는 등차 수열이 될 거다라고 했고 이게 그냥 한번 나열해 볼까요? 1, 2, 3, 4, 5 6, 7, 못 쓰겠다. 자꾸만 씁시다. 자, 이렇게 돼 있는데, A6이 이게 3분의 A3이다. 이렇게 돼 있고, A1은 몇이다? A1은 1이다. 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홀수일 때는 1에서 3으로 건너갈 때 3씩 더해지는 거니까, 이게 1, 4, 7, 땡땡땡 이렇게 나가는 수열 6개, 12번째 한까지 더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1 더하기 4 더하기 7 더하기 쓰는 김에 쓸까요? 10 더하기 13 더하기 어디까지? 16까지 이렇게 더하면 이게 6개의 합이야. 그럼 이제 17이 3개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17이 3개 있으니까 17 곱하기 3 하면 몇이죠? 3일 3, 3, 7에 20이라면 50일인가요? 이 홀수 번째 항들의 합은 벌써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짝수 번째 항들의 합을 보니까 세 번째 항이 4니까 요것을 다시 뭐라고 써야 되겠어요? 3분의 4라고 이렇게 써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여섯 번째 항이 여섯 번째 항인데 실제로는 짝수 번째 항으로는 얘가 몇 번째 항인 거야? 세 번째 항인 거죠. 그래서 2씩 곱한 거니까 그냥 쉽게 생각하면 얘가 3분의 1인 거고 얘가 3분의 2인 거고 얘가 3분의 4인 거고 그 다음 3분의 8이다 이렇게 나가겠죠. 그래서 초항이 3분의 1이고 공비가 2인 등비수열 6개의 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등비수열 6개의 합은 R-1분의 2-1분의 초항이 3분의 1 곱하기 괄호 열고 공비의 몇 제곱? 6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쓰시면 뭐 이렇게 쉽게 풀겠죠. 얘도 이제 38에 64인가요? 64 빼기라면 63을 3으로 나누니까 이 값은 21이다. 그래서 더하면 72가 된다라고 이제 계산을 하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그냥 나열하면 좀 쉬워 보이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수열 문제 같은 경우는 요거보다는 앞에 있는 문제를 여러분들이 조금 더 힘들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시험 시간에 이렇게 살짝 친구들 푸는 거 보니까 앞에 있는 문제를 어떤 친구는 이제 그냥 쉽게 나열해서 풀고 어떤 친구는 좀 힘들어하는 것 같으니까 잠시 후에 또 이거 풀어보도록 합시다. 역순이니까 계속 이어가 볼게요. 19번하고 18번도 해보죠. 19번 같은 경우는 이게 엄청 쉬운 문제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쉽다고 느꼈을지 모르겠어요. 이게 보면 y는 한 다음에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6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10x 플러스 3 이렇게 돼 있는 3차 함수거든요. 그래서 이 3차 함수에 접하고 기울기가 m인 직선이 하나 있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3차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3차 함수에서 기울기가 m인 직선이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 이걸 미분해 보시면요. 당연히 이걸 미분하면 몇 차 함수가 나와요? 이렇게 2차 함수가 나오겠지. 그러니까 이게 f'x면 미분계수라고 하는 것이 양쪽에 반드시 2개씩 나오는데 접선의 기울기가 하나 나오는 점은 여기 딱 하나 있거든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그렇죠. 변곡점의 변곡접선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열심히 2번 미분하라 그러면 나쁜 사람인가? 내가? 2번 미분해야 돼요. 그래서 문과 친구들 어떻게 해야지. 그래서 y' 하면 얘가 뭐가 되는 거고 6x의 제곱 마이너스 12x다 이렇게 나올 거고 맞죠? 그 다음에 한 번 더 미분하면 6이 12x 마이너스 10이다 이렇게 나올 테니까 이 변곡점의 좌표가 이게 1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빨리 1, 몇 지나는지 찾으세요. 그럼 1, 몇 지납니까? 그럼 1,9 지납니다. 그럼 f'1은 몇입니까? 그럼 기울기는 몇이야? 마이너스 6이다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한 점 알고 기울기 아니까 이제 직선의 방정식을 찾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게 6이 아니야? m이 몇이야? m이 왜 4야? 1, f'1 10을 빼먹었어요. 그래서 10 써야지. 자, f'1 쓰면 여기다 1 쓰니까 몇이야? 16에서 12 빼니까 4겠네요.
기울기가 4인 변곡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4 나온다. 이렇게 풀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고요. 그래서 요 점의 값이 지금 4라는 거야. 그래서 요게 지금 4인데 그럼 그래프가 뭐 이런 모양은 아니란 얘기겠죠. 그래프가 요렇게 해서 살짝 꺾여서 이렇게 가서 여기 변곡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4인 이런 형태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림은 정확하지 않더라도 이제 식을 풀어보면 이렇게 정확하게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직선의 방정식을 최종적으로 완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번은 너무 쉬운데 이것도 이제 뭐 실수만 안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가해 조건을 보니까 n의 세제곱근 중에 실수인 것은 자연수다. 이렇게 말을 써볼까? 자, n의 세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게 있는데 자연수다. 자연수니까 뭐 n이라고 이렇게 써볼까? 자연수 실수는 n이다 라고 하면 이것의 세제곱근이 n인 거니까 거꾸로 n을 세제곱하면 뭐가 되는 거야? 어떤 자연수는 a라고 씁시다. a를 뭐 하게 되면 a를 세제곱하면 이게 n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조건이야. 그 다음에 이제 나를 봤더니 나는 뭐냐면 로그 2의 4분의 n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게 정수래. 그럼 이 정수는 뭐 k라고 이렇게 써볼까요? 그러면 4분의 n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표현되겠니? 그랬더니 이게 2의 k제곱인데 여기다 이제 4를 곱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2의 k제곱이 4분의 n이니까 여기다 4를 곱하면 양변에 4를 곱하니까 이게 k 플러스 2제곱이 되는 형태가 이게 자연수 n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하고 보는 거니까 이 n이라고 하는 숫자는 2로만 이루어진 것 같아. 2의 거듭제곱들로만 만들어졌겠지. 근데 k가 정수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음수를 써도 될 것 같거든. 여기다 마이너스 1을 쓰면 얘가 그냥 뭐가 나오는 거고 2가 될 것 같고 여기다 마이너스 2를 쓰면 이게 1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1도 되는 건가? 그럼 1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세제곱근 된다. 1의 세제곱근이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되는 거구나라는 이런 판단을 잘 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n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자연수의 세제곱인 숫자면서 2로만 이루어져 있는 숫자니까 일단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2의 세제곱, 2의 제곱인 4의 세제곱, 2를 세제곱한 8의 세제곱 뭐 등등등 이렇게 나갈 수 있고 여기에 요 1의 세제곱인 것만 안 빠뜨리면 여러분들이 틀릴 일은 없고 문제 조건이 100 이하니까 여기부터는 100보다 커지니까 요 세 개가 답이 된다. 이렇게 푸시면 정확하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17번하고 16번은 생략하고요. 그럼 아까 얘기했던 15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조금 빠르죠? 말이 빠른 이유가 있죠. 왜냐면 오늘 시험을 봤는데 다들 집에 갔어요. 그래서 저 혼자 지금 학원에 남아서 해설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혼자 남아서 해설 영상을 찍으니까 빨리 저도 집에 가고 싶어서 말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말을 좀 천천히 해볼까요? 얘는 이제 수열 문제인데 공차가 정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차가 정수로 이루어져 있는 어떤 수열이 있는데 이 등차 수열이래. 이게 둘 다 등차의 수열이다. 등차 수열 AN이 있고 또 등차 수열 뭐가 있다? BN이 있다라고 이렇게 두 개의 수열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의 조건을 보니까 가는 이런 조건이 있거든요. 가는 시그마 한 다음에 K는 1부터 N까지 그럼 절대값이 있고요. AN에서 BN을 뺀 것의 절대값하고 시그마하고 K는 1부터 N까지 그 다음 여기는 절대값 AN이라는 수열에서 BN의 수열의 절대값을 뺐더니 절대값끼리 빼서 요걸 시그마 씌웠더니 요 둘이 서로 같다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가의 조건이고요. 그 다음에 나의 조건을 보니까 나의 조건은 A의 몇 번째 항이? 세 번째 항이 2고요. 그 다음에 B는 다섯 번째 항이 마이너스 3이다.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뭐라고 할까요? 기본기가 탄탄하면 문제 풀기가 좀 수월할 것 같고 기본기가 탄탄하지 않으면 문제 풀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시그마를 했는데 n에다가 우리가 1을 집어넣으면 첫 번째 항부터 얘랑 얘가 같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첫 번째 항이 같아. 그럼 n에다 2를 대입하면 이것을 첫 번째 항, 이 절대값 두 개 차이의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합한 거랑 또 얘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합한 게 서로 같은 거니까 매 번호마다 같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이쪽도 다 더하고 이쪽도 다 더하면 그 둘이 같아야 되면 그 전번째 것까지 더해도 같아야 되니까 결국은 n번째에서의 이 알맹이들 두 개의 값이 항상 같아야 된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식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뭐냐면 절대값 AN 빼기 BN이라고 하는 이 값하고 절대값 AN 빼기
절대값 bn이라고 하는 요게 항상 같아야 된다라는 형태인 거야. 어떤 번호든지 이게 항상 같아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기초가 중요하다는 게 뭐냐면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요런 것들을 우리 뭐 집합 명제 같은 거 할 때 그 필요 조건, 충분 조건 할 때 이게 어떤 형태냐 뭐 이런 것들 이제 질문 많이 하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기억을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보니까 얘는 절대값이니까 이쪽은 항상 양수거든? 그러면 얘하고 얘를 뺐는데 이게 항상 양수로 나와야 되니까 AN하고 BN 중에 AN의 절대값이 반드시 어때야 되겠어? 이 절대값이 이쪽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지. 그 절대값이 크거나 같아야 돼. 그 다음에 또 뺀 값의 절대값이랑 절대값끼리 뺀 것이 똑같을 이 조건은 뭐냐라고 하면 이 조건은 사실 AN하고 BN이 어때야 되는 거야? AN하고 BN이 부호가 같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3이야. 얘가 1이야. 그럼 3 빼기 1이야. 그럼 얘도 그대로 양수면 이게 3 빼기 1이니까 이게 당연히 같겠죠. 그 다음에 이게 음수면 마이너스 3 빼기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고 마이너스 3 빼기 마이너스 1 이렇게 써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절대값을 이렇게 씌워서 빼보는 거야. 그래서 부호가 같으면 이렇게 빼나 그냥 빼서 절대값을 씌우나 똑같이 나오는데 부호가 반대면 어떻게 되는 거야? 부호가 반대면 3 빼기 마이너스 1 이걸 만든 거랑 3 빼기 마이너스 1의 절대값 이렇게 만들게 되면 얘는 4가 되고 얘는 2가 되니까 이게 같아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부호가 같다라고 하는 표현인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식을 보고 이 두 가지를 알고 계시면 문제가 너무너무 수월하고요. 이걸 모르면 문제가 너무너무 어려워진다 이런 얘기야. 첫 번째는 뭐라고요? AN과 BN은 부호가 어떻다? 부호가 같다. 이걸 발견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AN의 절대값이 항상 BN의 절대값보다 어떻다? 크다, 크거나 같다. 요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파악하시면 그 다음 문제풀이는 너무너무 쉬워집니다. 왜냐하면 A의 3번, A의 4번, A의 5번, A의 6번 땡땡땡 해갖고 문제는 뭘 찾는 거죠? 문제를 다시 읽어보니까 A10의 최대값을 찾는 겁니다. A10 더하기 B10의 최대값을 찾는 거야. 그럼 여기 뭐 A1도 있고 여기 A2도 있다라고 해봅시다. 이게 사실 이거 필요 없거든요. B도 뭔가 있다고 해봐. B3이 있고 B4가 있고 B5가 있고 B6이 있고 뭐 이런 형태로 그냥 잠깐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B10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한테 알려준 게 뭐냐면 요 값이 몇이래? 마이너스 3이래. 그럼 요 값은 몇이래? 2래.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너무너무 쉽죠? 왜 쉽냐면 이거 지금 다 등차 수열이거든? 공차는 정수인 등차 수열인 거야. 그런데 AN의 절대값이 더 커야 된대. 근데 이거부터 보면 얘가 숫자가 2거든요? 그럼 얘는 절대값이 2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 건데 부호도 같아야 된답니다. 그러면 이 숫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숫자는 뭐밖에 없어? 부호가 같아. 얘가 이제 0이 나오거나 아니면 뭐가 나오거나 1이 나오거나 아니면 2가 나오거나 이 셋 중에 하나가 나와야 되겠지. 그러니까 부호가 0 이상이면서 부호가 같거나 아니면 하나가 0이어야 되는 형태니까 여기서 하나 빠뜨렸다. 또는 이게 같아지려면 부호가 같거나 Bn은 0이어도 상관없겠죠. 그래서 Bn이 0이거나 부호가 같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고 그 다음에 AN이 0이면 이건 성립하지 않아. 그치? 그러니까 이거게 BN이 0이거나 부호가 같다. 그 다음에 AN의 절대값이 더 크다. 그러니까 이 절대값이 더 크거나 같으면서 얘가 양수거나 0이어야 되는 거니까 0 아니면 1 아니면 2밖에 없거든요. 그럼 이게 2D만큼 차이가 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기다가 2D를 더했는데 마이너스 3 나오는 거니까 이게 짝수면 이게 마이너스 3칸 가면 공차가 정수가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얘도 안 되고 얘도 안 되는 거야. 짝수면은 공차가 2인데 마이너스 3으로 건너가면 이게 5칸을 건너가니까 한 칸 갈 때마다 2.5씩 건너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차가 정수라는 조건에 맞지 않아서 B3번은 그냥 1이 되고 끝난 겁니다. 그럼 이제 이 BN이라고 하는 수열은 뭐가 완성됐어? BN은 공차가 마이너스 2인 등차 수열로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1이면 여기는 마이너스 2인 거고 마이너스 1인 거고 여긴 마이너스 3인 거고 여기는 마이너스 5인 거고 이렇게 땡땡땡 가는 겁니다. 그러면 7, 8, 9, 10이니까 얘는 7, 9, 11, 13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13이라고 이미 완성이 돼 있는 거야. 그럼 이제 우리가 확인할 건 뭐냐면 이제 얘네들이 음수로 나왔으니까 부호가 같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음수로 나왔으니까 이쪽도 이제 뭘로 나오기 시작해야 돼? 그치? 이게 음수로 나오기 시작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음수로 나오면서 절대값은 이쪽이 더 커야 된다라고 하는 거니까 건너가서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첫 번째 가능한 숫자가 마이너스 1이 되거나 같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2가 되거나 마이너스 3이 되거나 땡땡땡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최종적으로 A10하고 B10이 컸으면 좋겠으니까 이게 많이 줄어들지 않고 좀 적게 줄어드는 어떤 최대값을 찾아내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줄어들려면 당연히 이제 어디로 줄어들어야 되겠니? 마이너스 1로 줄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공차는 그럼 몇이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3이다. 이때가 이 A10이 최대가 되겠구나 라고 이제 발견을 하는 겁니다. 5, 6, 7, 8, 90이니까 직접 쓰려면 쓰시고 이게 10번이고 이게 3번이면 이게 7D만큼 차이가 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7D니까 3, 7에 21 그럼 마이너스 21에다 더하면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 19가 나온다 라고 이렇게 써서 이 둘의 합은 그러면 마이너스 32가 된다 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찾아가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걸 보시고 이 문제는 뭐가 중요하다? 이 해석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해석의 어떤 기초가 탄탄하면 문제를 보고 빠르게 판단할 수 있고요. 이 해석이 잘 안 되면 이제 이걸 푸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기초 연습을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앞번호 보겠습니다. 14번 문제입니다. 자, 이제 이 정도 설명하면 또 많은 친구들이 이제 됐어 아는 거 다 설명 들었네 하고 나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제 진짜 잘 모르는 친구들이 남아 있겠죠. 그래서 남아 있는 친구들 끝까지 보는 거니까 또 더 열심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끝까지 다 설명할 생각은 없고요. 한 두세 개만 더 하고 끝내면 될 것 같아요. 뭐 11번 같은 것도 혹시 이제 궁금할 수 있으니까 잠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14번입니다. 14번 보면은 VP라고 하는 게 있고요. P라고 하는 점의 속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P라고 하는 점의 속도는 A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VQ는 Q라고 하는 점의 속도는 뭐냐 그랬더니 Q라고 하는 점의 속도는 2분의 3 T제곱 마이너스 6T 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P점의 위치는 뭐니? 그래서 시간에 대한 P점의 위치는 AT 플러스, 그러니까 미분하면 속도가 나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시간에 대한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나오는 거니까 얘를 미분하면 얘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AT 플러스 상수인데 지금 문제의 조건을 보니까 0에서의 P점의 위치는 원점이라고 그랬으니까 얘는 AT 플러스 0입니다. 이게 끝났어. 그 다음에 Q, 시간에 대한 Q점의 위치는 어떻게 되냐? 그럼 미분했는데 이렇게 나와야 되니까 요건 2분의 1T의 세제곱 마이너스 3T의 제곱 플러스 상수인데 Q점은 Q점의 위치는 A50이래. 시각 T에서의 위치가. 그러니까 점의 위치가 첫 번째 50이 됐다. 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식을 써놓고 나서 이제 질문에 대답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옳은 걸 찾아봐라 라고 했습니다. 자, Q라고 하는 점이 원점에 가장 가까이 있는 시각은 몇이냐 라고 질문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Q라고 하는 점이 원점에 가장 가까이 있을 때가 몇이냐 라고 했는데 이거 여러분 2분의 3으로 묶어보면 T 곱하기 T-4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분의 3으로 앞으로 싹 묶으면 이게 T-4로 바뀌잖아. 그리고 곱하면 다시 곱하면 이게 약분되니까 6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요 Q라고 하는 점을 미분한 식이 지금 요렇게 생겨서 점이 0하고 몇에서? 0하고 4에서 근을 갖는 함수가 이게 미분한 함수인 거야. 그러니까 원래 있는 이 Q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이동을 하고 있냐라고 한다면 감소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출발부터 이렇게 감소하는 거죠. 그러니까 삼수함수 이렇게 감소했다가 어떻게 했다? 이렇게 감소했다. 이렇게 증가하는 이런 꼴이 나왔고 요때가 4초일 때가 이 Q점이 가장 많이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시작하자마자 이게 음수잖아요. 그러니까 반대쪽으로 막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50이라는 위치에서 출발해가지고 여기가 출발했는데 얘가 50에서 출발했거든요. 그러니까 뒤로 막 가다가 4초 후에 다시 앞으로 가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4, 몇을 지나는지만 찾으면 되겠죠. 근데 시각만 찾으라 그랬으니까 T는 4일 때가 이게 최소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맞겠죠. 그 다음에 니은에 보시면 P하고 Q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동안이라고 했으니까 P는 AT라고 했는데 지금 A는 양수인가요? 음수인가요? 단하고 A는 양수란 조건이 있네. 그러니까 P라고 하는 것은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냐면 원점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계속 늘어나기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원점에서 출발해서 계속 이렇게 가는데 얘는 반대로 가다가 다시 돌아가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는 P라고 하는 점은 원점에서 앞으로 출발하는 거고 Q라고 하는 점은 50에서 뒤로 왔다 앞으로 간다라고 하는 거니까 반대로 움직이는 동안 그러면 이 구간이겠죠. 0부터 4초 사이에서 Q라고 하는 점의 속력이거든요. 그러니까 Q의 속력은 뭐냐? 그럼 이게 지금 속도의 그래프잖아. 그럼 속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속력은 속도의 절대값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절대값을 씌워버리면 이게 속력이 된다는 거고 이 속력의 그럼 최대값은 언제다?
그럼 이 가운데 2일 때겠죠. 그래서 2에서의 속도를 찾아보니까 여기다 2를 대입하면 그럼 몇이 되는 겁니까? 2 대입하면 약분되니까 그럼 마이너스 6이니까 속력은 플러스 6이 최대값이 된다. 이것도 역시 맞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디귿입니다. 점 P하고 점 Q가 서로 만나도록 해야 된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만나도록 해야 된다 그랬으니까 요 두 개의 그래프를 제가 지금 대충 그려놨었는데 이걸 하나의 그래프로 합쳐 그려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Q라고 하는 점의 위치는 시간에 대해서 시간 t에 대해서 Q라고 하는 점의 위치는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그래프를 그려보면 그래프가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졌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뭐 4초였고 여기가 0초였고 이렇게 극대극소를 갖는 이런 형태였고요. 4, 몇이었죠? 아니, 뭐 기억이 안 납니다. 자, 여기 4, 대입해보면 나오겠죠, 여기다가. 그래서 이런 점들을 갖는 거고, 그 다음에 P라고 하는 것은 AT라고 하는 직선이니까 이렇게 직선으로 지나가야 되는 건데, 이게 한 점에서만 위치가 같다 이런 얘기야.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면 만나고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는 거지. 그러니까 한 명은 이렇게 가고 한 명은 뒤로 갔다 앞으로 와서 이렇게 다시 만나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의 조건을 보니까 P하고 Q가 서로 만나도록 하는 최소값이니까 이렇게 되면 뭐 2번 이상 계속 만나겠죠. 근데 만나는 최소값은 어떻게 돼야 된다? 요렇게 접하는 지점이 생기면 요 지점이 만나는 점이 되는 거고 요게 만나는 점, y값이 만나는 점이 되는 거고 요때의 이 t값이 바로 만나는 시간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만나야 되는 거니까 이 점을 그냥 t라고 잡으면 t, 이 함수 qt라고 할까요? 그래서 이 qt라고 하는 거 qt 왠지 기분이 나쁜데 qt, 프리티 뭐 이런 생각 죄송해요. 자, 그래서 이 t라고 하는 점에서 이 접선의 직선의 방정식에 원점을 통과해야 된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t, ft 그 다음에 뭐 f'(t) 찾아가지고 직선의 방정식 여기 통과해야 된다 이렇게 풀어도 좋고요. 아니면 원점에서 그은 접선이라고 하는 것은 얘를 미분한 식이 지금 이 함수를 미분한 도함수의 함수값이 얘인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걸 내가 그냥 y는 ft라고 하는 fx라고 하는 함수로 쓴다고 해보면 이 점이 t, ft라고 하는 함수 위에 있는 한 점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접선의 방정식이 원점 지난다 이렇게 풀어도 좋고요. 아니면 이 점에서의 미분계수 f't가 요게 누구고요? t고 요게 ft니까 이게 누구랑 똑같다? t분의 ft랑 똑같다. 이렇게 푸셔도 편합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으면 그냥 보통은 이렇게 쓰거든요. t 곱하기 f't가 ft랑 똑같다 라고 이렇게 식을 세우면 시간이 좀 더 빠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나는 점이 생기도록 하는 a를 찾아야 되겠다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풀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t 곱하기 f't 하면 f't가 이거예요. 그래서 f't에다 t를 한번 곱하니까 t 곱하기 f't는 2분의 3 곱하기 t의 제곱 곱하기 t-4라고 하는 식이 ft는 뭐냐? 그럼 이제 ft는 이 식이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2분의 1 곱하기 t의 세제곱 마이너스 3t의 제곱 플러스 50 이렇게 이제 식을 여러분들이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만들면 이게 이제 잘 정리를 하면 식이 이렇게 나와요. 제가 정리를 해보니까 시간상 이거 빨리 그냥 쓰겠습니다. t제곱 마이너스 3t제곱 마이너스 50 이렇게 나오는데 인수분해를 해봤더니 이게 t-5가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t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2t 플러스 10 뭐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래서 요게 접하는 지점을 찾았더니 접하는 t값이 5인 거야. 그러니까 이게 접하려면 5에서 접해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그럼 5에서 접하는 요 a를 찾고 싶은 거잖아. 그 a라고 하는 것은 뭐랑 똑같다? 5분의 f5랑 똑같다. 혹은 f'5랑 똑같다. 그래서 f'5의 값이 누구다? a가 된다라고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f'에다 여기다 5를 대입하는 겁니다. 그럼 5를 대입하면 몇이지? 25니까 2분의 25 곱하기 3 하면 2분의 75 마이너스 5 대입하면 5, 6, 30 그럼 2분의 60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2분의 15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a라고 하는 값은 2분의 15 즉 이 직선의 기울기는 이 점에서의 미분계수랑 같아야 되니까 2분의 15일 때다라고 했는데 이게 2분의 16이라고 했네요. 8이라고 했으니까 디귿은 틀렸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풀어가시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고요. 13번도 조금 더 해볼까요? 한두 문제만 더 해봅시다. 자, 13번은 생각보다 쉬워요. 13번을 잘 풀고 싶은 친구들은 이렇게 원을 그려서 생각해보면 더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원을 이렇게 그려놓고 사실 문제에서 뭐 다 알려줬으니까 여러분들이 뭐 큰 어려움 없이 풀 것 같아요. 원을 이렇게 그려놓고
뭐 조금 큼지막하게 하나 그려볼까요? 오늘 이렇게 그려놓고 지금 점을 하나 줬는데 P1의 좌표가 1,√3이다 라고 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1,√3이라고 해서 이렇게 길이가 2짜리인 원을 만들어 놓고 여기가 1,√3이다 라고 이렇게 찾은 겁니다. 그래서 1,√3 이렇게 찾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풀어가는데 여기서 뭘 찾으라 그랬냐면 OPN하고 OQN의 길이가 똑같다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이루고 있는 각도가 30도다라고 했으니까 30도 해갖고 위쪽으로 올라가면 나중에 이제 두 번째에서 뭘 하라 그랬냐면 QN을 지나면서 X축의 수직인 직선을 만들고 싶은데 이렇게 올라가면 이 점을 지나면서 X축의 수직인 직선이 안 만들어지잖아. 그치? 그럼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요게 안 만들어지니까 지금 요 상태로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30도를 또 더 가면 여기가 이제 30도, 30도, 30도인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요 위에 있는 직선이 L1이면 이 두 번째 직선이 L2인 이런 형태의 그림을 이제 여러분들이 떠올리고 문제를 푸시면 이 점이 지금 P1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점이 Q1이 되는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원이 이제 늘어나면 얘를 지나가면서 다시 X축의 수직인 직선을 이렇게 그어갖고 만나는 이쪽 점을 다시 또 뭐라고 잡고 싶은 거야? 그렇지. 이 점을 P2라고 잡고 싶은 거고 이 길이랑 똑같은 여기 어딘가 점을 또 잡으면 이 점이 이제 Q2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여러분들이 쭉 계속 늘어난다라고 생각해서 요거를 n번째라고 잡으면 여기가 qn번째가 되는 거고 여기서 수선의 발을 올리면 이것이 pn 플러스 1번째가 되는 거고 여기가 qn 플러스 1번째가 된다. 이런 그림을 이해하고 있으면 이 문제는 굉장히 쉬운 문제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qn의 x좌표를 찾아보자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qn의 x좌표를 찾는데 OPN이라고 하는 것을 일단 PN의 x좌표를 XN이라고 잡은 거야. 그래서 요 PN이라고 하는 요 점의 x좌표를 요걸 내가 XN이라고 잡으면 이게 60도잖아요. 그러니까 요 길이는 2배 XN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이 될 거고 그럼 다시 이 길이가 2배 XN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QN의 x좌표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래서 QN의 x좌표는요. 어떻게 쓰면 좋겠다? 2배의 XN에다가 뭐만 곱하면 된다? 요각이 30도니까 코사인 30을 곱해보자 이런 얘기야. 그럼 코사인 30은 몇이죠? 2분의 루트 3인가요? 그래서 여기다 2분의 루트 3을 곱하니까 이게 루트 3 곱하기 XN이 됐다. 그래서 요 점의 X좌표가 루트 3 곱하기 XN이 됐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랬을 때 지금 뭘 찾으라고 했냐면 그래서 루트 3 곱하기 XN 가는 이제 만족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가를 찾아봤더니 이게 이제 루트 3 곱하기 x는 이게 이제 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xn 플러스 1은 그래서 그 다음 번째 이 pn 플러스 1의 x좌표가 xn 플러스 1은 그 앞에 있는 x좌표 xn에다가 루트 3을 곱한 거구나 라고 찾은 거고 x1은 1이구나 라고 찾아준 거니까 xn의 일반항을 찾아봐라 라고 하면 xn의 일반항은 초항이 1이고 공비가 루트 3이니까 루트 3의 n-1제곱이구나 라고 이렇게 일반화해서 쓰시면 요게 이제 나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SN을 구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SN을 구해봐라 라고 하면 이 SN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삼각형을 만들어서 이 삼각형의 지금 넓이를 찾고 싶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삼각형의 넓이를 찾고 싶으면 삼각형의 넓이는 여기 이 점이 5니까 OPN, OQN 곱하기 요 각이 30도. 그래서 사인 30도거든요. 그래서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OPN. 근데 OPN이 이게 2배 XN이거든요. 그러니까 2배 XN 했는데 XN을 여기다 그냥 바로 쓸게요. 그래서 이게 루트 3의 n-1제곱이다 라고 쓴 거고 OQN도 길이가 똑같거든요. 그래서 OQN 길이. 그래서 이걸 제곱한 거고 곱하기 여기다 사인 30을 곱해야 되는데 사인 30이 2분의 1인 건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여기다 다시 2분의 1 이렇게 곱한 거야. 그럼 여기가 2의 제곱이니까 요 2분의 1 두 개랑 요 2가 2의 제곱이 사라지겠다. 그러면 루트 3의 n-1제곱을 다시 제곱하는 거니까 결국은 얘는 3의 n-1제곱이 내가 찾는 SN의 값이 됐다라고 이제 찾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SN을 이렇게 찾아놓고 나면 이제 질문은 뭐야?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SK를 찾아봐라 라고 했으니까 이 등비 수열의 합을 구하는 거죠. 그러면 공비가 3이니까 3-1분의 초항은 여기다 1 대입하니까 1이고요. 3의 N제곱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이렇게 쓰시면 마지막에 있는 다까지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도 구했고 나도 구했고 다도 구했습니다. 그래서 가나다에다 여러분이 대입해서 답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12번도 빠르게 볼까요? 12번 빠르게 보고요.
시간이 되면 11번도 하나 더 하고 안 되면 뭐 그만하고 이제 여기부터는 조금 여러분이 그냥 풀 수 있어 보여요. 지금 fx라고 하는 거는 이거 조금만 노력을 하세요. 여기는 혹시라도 잘 안 풀리면 fx는 절대값 a 곱하기 사인 괄호 열고 bx 플러스 bx 마이너스 c 이렇게 돼 있고 플러스 d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절대값이 씌워져 있는데 지금 보니까 a는 양수래. 조건이 몇 개 있어요. 그래서 a는 양수고 그 다음에 c라고 하는 값은 0하고 어디 사이에 있어? 0하고 2분의 파이 사이에 있다. 뭐 이렇게 식이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함수 fx의 그래프가 그림과 같이 f0은 0, f 3분의 파이는 3분의 2파이는 1, f 3분의 8파이는 3이다. 뭐 이렇게 돼 있어갖고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x축이 있는데 그래프는 뭐 열심히 그릴 생각은 없고 일단 대충 그려볼게요. 그래서 대충 그려보니까 그래프가 대충 그리면 안 되나? 뭐 이렇게 하나 그려져 있고 그 다음에 그래프가 이렇게 하나 그려져 있고 다시 또 이렇게 하나 그려지고 이런 형태로 가요. 그래서 봤더니 여기가 요 값이 지금 3분의 2파이일 때 여기가 1이 나오는 거고 원점을 통과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3분의 8파이일 때 몇 나왔다? 이 값이 3 나왔다. 이런 구조로 그래프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절대값을 씌웠는데 우리가 궁금한 건 뭐냐면 이게 아래 있다 올라온 건지 이게 아래 있다 올라온 건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간 이거를 밑으로 내려서 이렇게 전체 그래프를 그려보면 위에랑 아래의 폭은 최종 폭은 4칸인 건 확실해. 그치? 그러니까 이게 4칸인 건 확실한 거니까 요 a가 플러스 마이너스 2인 건 확실한데 a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요거는 당연히 2라고 잡아야 되겠다라는 거고 이게 그러면 원래 중심이 이게 3하고 마이너스 1이면 한가운데 중심이 있었을 텐데 그게 아래로 내려가서 뒤집은 건지 위로 한 칸 올라가서 뒤집은 건지 모르겠으니까 요것도 확실하게 플러스 마이너스 1인데 위로 올라간 건지 아래로 올라가는 건지 잘 모르겠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주기거든요. 주기는 이제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내려가면 보통 우리가 그래프 그려보면 뭐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려간 데부터 올라간 데까지 하면 주기의 절반이겠죠. 그러니까 요 위치에서 요 위치를 빼보면 이게 3분의 6파이니까 2파이거든요. 그러니까 주기는 몇이야? 주기는 이 간격의 2배야 되니까 주기는 4파이야. 그러면 b분의 2파이를 계산했는데 이것도 절대값으로 써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게 4파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b는 이제 2분의 1이겠지. 그래서 요 b도 플러스 마이너스인지 몰라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인 2분의 1인 형태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뭐 어딘지 당최 모르겠으니까 일단 써봐야 되겠지. 그래서 이 상태까지 이제 파악이 된 거야. 그러면 일단 0,0 지나간다 그랬으니까 빨리 0 대입해 봅시다. 그래서 0 대입해 보면 여기다 0 대입해 보면 2배의 사인 마이너스 c라고 하는 값이 있는데 여기다가 플러스 1인지 마이너스 1인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이걸 더했더니 이 값이 몇 나온다? 0 나온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c라고 하는 값이 0부터 2분의 파이까지라고 했으니까 0부터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사이의 사인 값은 사인 그래프 뭐 이렇게 그려도 좋고요. 아니면 여러분 저는 단위원을 주로 많이 그리거든요.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지 않고 마이너스 쪽으로 내려오면 이 사인 y좌표가 음수인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반드시 음수거든요. 그럼 이게 더해서 0 나오려면 얘는 뭐일 수밖에 없어. 이 절대값이 0이라는 거니까 알맹이가 통째로 0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게 음수니까 얘는 플러스 1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d는 확정이 됐어요. 일단 1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확정해놓고 보니까 그럼 이 sin c 마이너스 c라고 하는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 나와야 되겠네. 그럼 이제 c는 몇 도야? c는 30도겠지. 그치? 그래서 이건 c라고 하는 요 값은 뭐가 나왔어요? 마이너스 6분의 파이가 나왔다 라고 이제 쓴 겁니다. c는 6분의 파이가 된 거고 마이너스 c가 마이너스 6분의 파이다. 이제 여기까지 쓴 거죠. 그럼 이제 최종적으로 b라고 하는 것만 찾으면 되는 건데요. 이게 이제 궁금하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프를 보고 이게 위로 한 칸 올라간 거니까 원래 그래프가 이런 형태가 지금 최종적인 모양이 되는 거고 여기를 접어 올렸다라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판단을 한 건데 이렇게 판단이 되잖아요. 이렇게 판단을 해놓고 나서 여기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바로 보고 한 번에 이게 음수다라고 찾을 수도 있고요. 바로 보고 한 번에 음수다라고 찾는 건 뭐냐면 이걸 2분의 1로 앞으로 묶어보면 얘 2분의 1로 묶어보면 이게 3분의 파이만큼 움직였다는 얘기거든. 그치? 그럼 3분의 파이가 요거 절반이란 말이야. 그럼 이 3분의 파이만큼 이게 움직였다라고 하면 이쪽으로 움직여갖고는 택도 없잖아요. 이걸 이쪽으로 끌어당겨갖고는 뭐 택도 없는 거고 여기 어딘가가 이렇게 지나가게 될 텐데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출발했다는 것은 이 x 앞에 있는 개수가 양수란 얘기야, 음수란 얘기야? 원래 사인 x 앞에 있는 개수가 양수면 이렇게 출발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반대로 이렇게 출발한 거니까 이게 음수여서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이렇게 판단해도 좋고요.
이 판단이 잘 안 되는 친구들은 여기다가 다시 3분의 2파이를 대입해서 1 나온다라고 써서 이게 음수다라는 것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한 가지 방법으로 풀면 해결이 되겠다. 그래서 이런 상학함수 문제는 기본 문제집에 다 들어있는 아주 쉬운 간단한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게 혹시 어렵게 느껴졌다면은 연습량이 부족한 거라고 생각하시고 빨리 삼각함수 파트의 문제 펴갖고 삼각함수 그래프 그려보는 문제 어느 문제집이든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꼭 찾아서 풀어보시기 바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1번 문제 마지막으로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게 11번 문제가 아마 아니네. 앞에 4점짜리가 하나 또 있는데 앞에 4점짜리는 그냥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11번입니다. 자, fx라고 하는 함수가 있는데요. fx라고 하는 함수가 지금 보니까 하나는 4a라고 돼 있고 하나는 여기가 x-a 그 다음에 x-b 분의 하고 여기가 x-1이다 라고 돼 있는데 여기는 x가 a도 아니고 x가 뭐도 아닐 때 b도 아닐 때 이렇게 돼 있는 거고 x가 a거나 또는 x가 뭐일 때 b일 때는 4a라는 값으로 나온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함수 fx가 알파에서 불연속인 실수 x 알파의 개수가 1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불연속점이 몇 개래? 그 아래에 있는 얘기가 불연속점은 1개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게 둘 중에 한 점에서는 연속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로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A하고 B 중에 분모가 0 되는 점 중에 하나는 뭐라는 얘기야? 연속이어야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첫 번째는 만약에 X는 A에서 불연속이면 여기가 불연속이면요 X는 B에서는 뭐가 돼야 되는 거야? 여기서는 연속이 만들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X가 A에서 불연속이다 라고 한다면 B에서는 연속이 돼야 되는 거니까 X가 B로 점점 다가가면 얘가 그럼 몇이 되는 거야? 0이 될 거 아니야? 그럼 위에도 B로 점점 다가가면 이게 0분의 0으로 약분이 된 상태로 대입을 했을 때 이 값이 등장해야 된다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B에서 연속이다 그럼 얘가 B 대입하면 0이니까 여기다 B 대입해서 0이니까 B는 그럼 몇이 되는 거야? 이때는 B가 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B에다 1을 대입하고 이걸 샥샥 지워버려서 여기다 이제 다시 뭘 쓰면 X에다 B를 쓰면 극한값이 B-A분의 1이라고 하는 요 극한값이 나오겠지. 요거 두 개 약분해서 지우고 여기다 B를 대입하니까 B-A분의 1이라고 하는 이 값이 뭘로 나와야 되겠다? 4a로 나와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식을 하나 세우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b는 몇인 거야? 1인 거지. 여기다 이제 1을 이렇게 써놓고 넘겨가지고 a를 곱해갖고 이제 찾으시면 a는 2분의 1이다 라고 찾아질 거예요. 그래서 이제 a가 2분의 1이라고 찾아지면 f는 3분의 2다 라고 구할 수 있고요. 또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는 x가 a에서는 연속이고 x가 b에서 불연속이다 라고 만약에 얘기를 했다면 그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x가 a에서 연속이 된 거니까 이번엔 x가 a로 점점 다가가면 이게 0이니까 여기가 a로 점점 다가가면 a-1이 몇이란 얘기야? a가 1로 가야 된다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a-1이 0이란 얘기니까 그래서 a가 1로 가면 똑같이 이걸 이제 지워놓고 얘가 점점 a로 갈 때 즉 a-b분의 몇이? 1이 이걸 약분하면 여기는 1만 남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랬더니 요게 누가 남는다? 요게 4a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a가 1이면 여기다 이제 또 1을 대입해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1을 대입하면 이게 4가 나왔으니까 뒤집으면 1-b가 4 나와야 되니까 그럼 b는 몇이 나오겠어요? b는 4분의 3이다 뭐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찾아가서 F2의 값을 그럼 실제로 두 개가 구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두 개 F의 값 중에 뭘 찾아라? 최대값을 찾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수준의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보고 연습을 해보시고 잘 안 되면 일단 이 극한이라고 하는 이 상황에 대한 문제를 조금 더 연습을 하시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쪽 문제 이 정도 수준의 문제는 이제 여러분 스스로 좀 해결하려고 더 노력을 하시고요. 뒤쪽에 도형 문제 이런 것들 안 풀리는 것들은 반드시 또 도형의 어떤 기초들 이런 것들을 찾아서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매대프 모의고사 보느라 수고하셨고요. 앞으로도 또 다른 모의고사 해설 강의 영상으로 계속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안녕.